오늘 7일이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커튼 뒤의 배우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수렴 청정하자는 거냐.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최순실까지 거론했습니다. 김 씨는 대선 준비 과정에서 거의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죠. 지금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대선은 윤석열 후보가 치르는 것이지 배우자인 김 씨는 사실 대선 자체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자연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윤석열 선대위가 그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성공적으로 출범하면서 분위기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기우니까 다급해진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다소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니냐, 이런 관점이 있는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김건희 수렴 청정 발언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주는 지옥 같은 한 주였죠. 야심차게 내세웠던 외부 영입 1호 조동현 씨가 오늘까지도 뉴스 톱에 오르내릴 만큼 불명예스럽고도 많은 논란을 뒤로한 채 3일 만에 사퇴했고, 바로 어제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선대위가 성공적인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오늘 민주당 송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대뜸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김건희 씨를 언급했습니다. 송 대표는 윤 후보와 김 씨에 대해서 마치 옛날 궁궐에서 어린 왕을 내세우고 수렴 뒤에서 어전회의를 지켜보는 노화한 대비마마의 사극이 그려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글쎄요, 정치인도 물론 사람이니까 사생활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배우자와의 관계, 주고받는 영향력의 성격이 정확히 어떤지는 우리가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다고 해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김건희 씨가 윤 후보의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지나치게 주제넘게 나선다거나, 아니 정치인 본인보다도 저 사람이 더 눈에 띈다, 더 기억에 남는다, 이런 행적을 보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송 대표는 윤 후보의 국정 운영 철학과 콘텐츠가 빈약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통치를 위임받은 대통령의 뒤에 도대체 누가 있을지 궁금하다. 수렴 청정은 최순실 하나로 족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송 대표께서 법률가 출신이셔가지고 표현을 아주 섬세하게 고르시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앞서 수렴 청정 비유도 일부러 어린 왕으로 들었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정치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하다, 이런 인상을 주려는 시도 같은데, 기본소득으로 대표되고 있는 논란으로 가득한 콘텐츠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정운영 철학이라고 한다면 그중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는 인사 쪽에서 연속적으로 도덕성 논란과 참사가 터지고 있는 민주당 사정을 보신다면 송 대표께서 차마 이런 비유를 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의 생각과 이력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하면서 그걸 지금 김건희 씨를 검증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글쎄요, 대통령이든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배우자가 직무상의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이번에 우리가 소파를 새로 하나 사야겠다, 근데 뭘로 살까? 이건 어떨까? 이런 의사결정도 아니고 직무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어떻게 미친다는 얘기인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끼리 결혼을 했다면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 직업적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조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직무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게 보통의 사회생활이고 그게 직업활동이 갖는 무거움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법률가로서 20년 넘게 일했던 사람인데 김건희 씨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주변에서는 그런 사례를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만 가만히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떠오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인데요. 김 씨는 이번 대선 내내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죠. 굉장히 많은 행사에 동석하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데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사실 이번 대선이 처음이 아니죠. 이분은 지난 대선, 정확히는 민주당 후보 경선 때부터 이미 유명인이셨는데 당시 김혜경 씨를 둘러싸고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트위터라는 SNS에서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해철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사자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총 5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른바 해경궁 김 씨가 바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아니냐는 논란이었죠. 당시 경찰은 해경궁 김 씨가 김혜경 씨가 맞다, 이런 취지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결국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김혜경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당시 오해는 풀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 둘이 다른 사람이기엔 이 개연성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바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행으로 낙상사고를 겪은 후에 처음 외출하는 김 씨를 한 언론사가 촬영해서 그걸 기사화했는데, 거의 바로 그 사람은 김 씨가 아니라고 이재명 캠프 측에서 기사 삭제 요청을 하는 소동이 있었죠. 당시 사진을 촬영한 언론사 측에서는 확인을 거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공개된 사진을 보더라도 선글라스부터 마스크까지 누군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모습인데요. 그렇기에 오히려 거꾸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촬영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에 당시 기자들이 촬영을 했을 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갔으면 그냥 별 의미 없는 해프닝으로 그쳤을 텐데, 여권의 원로 대접을 받는 분이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라디오에서 속사정을 밝히면서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도 기자들이 촬영을 오니까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당 관계자에게 들은 거냐,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냐 되물었는데, 그렇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니까 하도 달라붙길래 한번 골탕 먹이려고 그랬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김 씨 본인이 주동한 것인지 순수하게 수행원들의 발상이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김혜경 씨의 묵인이나 동조 없이는 절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짜증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공인으로서의 삶을 저는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기자들이 드나들고 집 앞에 진을 치고 내 사진을 어떻게든 찍어보려고 그러면 당연히 짜증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지금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분께서 하실 수준의 행동인가, 그런 결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인이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 그런데 교본, 교과서 이런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명문화된 규범은 없는데요. 그래도 언젠가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처럼 사람에게는 인격이, 국가에는 국격이라는 것이 있죠. 디지털을 지나서 굉장히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품위라는 표현은 이제 다소 낡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분명 품위라는 개념이, 그 미덕이 우리 사회에 있고 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송 대표께서 말씀하신 배우자가 정치인으로서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여러 면에서 닮은 한 부부가 서로 어떤 성격의 영향력을 주고받았는지는 알만합니다. 어쩌면 다소 낡았을 수도 있는 그런 품이라는 가치를 언급한 김에 옛 문장을 빌려와서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